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귀살대 최강의 전력 암주 교메이가 무한열차의 임무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써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컨텐츠가 바로 교메이나 사네미가 무한열차 임무를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였는데요. 사네미 편은 만들어놨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추천드리고요. 일단 왜 많은 분들이 교메이의 무한열차 임무를 기대하셨냐면 작중 행적이나 서술로 봤을 때 암주 교메이가 명실상부 현 귀살대 최강의 베테랑이자 최강의 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무한열차에 갔다면 다른 전개가 펼쳐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악어 작가가 그렸다면 어떤 캐릭터가 나온다고 해도 끝내 죽는 결말에 닿았을 겁니다. 하지만 팬심을 담아 새롭게 그려보는 종타쿠의 시나리오라면 다르겠죠. 이 시나리오에는 팬심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작과 다른 설정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비저택에서 전집중 호흡 상중을 익힌 탄지로 일행들은 그 다음 임무로 무한열차로 떠나게 됩니다. 가기 전에 충주시노부는 탄지로 일행에게 그곳에는 이미 주 한 명이 파견되었고 거기 가더라도 주가 모든 일을 해결하겠지만 주의 혈기 퇴치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견학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신호부는 배려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죠. 탄지로 일행은 아무리 그래도 귀살대원으로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견학이라니 그게 무슨... 이라는 생각을 했죠. 무한열차에 탄 탄지로 일행, 일단 파견된 주를 만나 합류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주를 찾기 위해 맨 끝칸에서부터 한 칸씩 옮겨가고 있던 도중 이노스케가 갑자기 탄지로와 제인치를 막아섰죠. 이 다음 칸에 괴물이 있는 것 같다고 자신의 본능이 위험을 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 들은 탄지로는 긴장하며 침을 꼴깍 삼켰고 제이치는 자긴 가고 싶지 않다며 너네들끼리 먼저 가보라며 멀찌감치 뒤로 떨어졌죠. 그렇게 다음 칸의 문을 열자 교메이가 좌석에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노스케는 교메이를 보자마자 저 녀석이 바로 괴물이다 하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이노스케를 말리며 저 사람은 귀살대 주라면서 대원복을 보면 모르겠냐고 말했습니다. 교메이는 이들을 무시한 채 계속 연부를 외우고 있었죠. 조심스레 탄지로가 다가가 교메이에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교메이는 연부를 외우는 것을 멈추고 탄지로 쪽을 쳐다보지 않은 채 혈기화된 여동생이 있던 안쓰러운 아이구나 라고 말했죠. 탄지로는 그때 교메이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궁금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던 이노스케가 덤벼라 괴물! 하면서 교메이에게 저돌맹진을 시전했고 교메이는 그냥 갔다가 땅에 꽂아버렸죠. 교메이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미세한 소리의 반향을 통해 모든 사물과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고 어느 쪽에서 공격이 날아오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팡이도 없이 걸어다니며 귀살대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노스케는 벙쪄서 이런 괴물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으며 곰을 만났을 때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교메이는 이 열차에서 많은 귀살대원들이 사라졌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주의하라고 합니다. 잠시 뒤 티켓 확인을 하는 직원이었고 검표를 했죠. 그리고 뒤이어 덩치 큰 혈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탄지로 일행들은 기척도 없이 나타난 혈기를 보고 당황하며 재빨리 검을 뽑으려고 하자 어디서 철퇴가 날아와 그 혈기의 머리를 통째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철퇴는 다시 뒤로 돌아갔죠. 철퇴가 돌아간 쪽을 보니 교메이가 합장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탄지로 일행. 그때 다음 칸에도 키다리 혈기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우리가 활약을 해보자 하며 검을 뽑아들자 이미 그 커다란 혈기의 머리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교메이가 멀리서 철퇴를 알려 이미 퇴치한 상태였죠. 거의 넌 이미 죽어있다 였습니다. 그 모습에 탄지로 일행은 교메이에게 사부님이 되어달라고 엄청나게 조르기 시작했고 교메이는 난 누굴 가르치는 것을 잘 하지 못하며 그럴 생각도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게냐라는 아이를 거두어 츠구코 비슷한 위치에 두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메이가 게냐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고 있었죠. 잠시 뒤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이치는 잠이 몰려와 스르르 골아떨어지게 되었고 웬 아이들이 밧줄을 들고 다가와 자고 있던 이들의 팔에 묶기 시작했죠. 그 순간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교메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엄청나게 당황하며 왜 당신은 잠에 들지 않았지? 라는 말을 했죠. 그 말 들은 교메이는 역시나 혈기가 하나 더 있었군 이라는 말을 합니다. 티켓 확인을 할 때 티켓에 잠이 드는 혈기술을 묻혀놨지만 교메이에겐 그 혈기술이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호랑이도 한 번에 잠재우는 마취충이어도
그걸로 코끼리까지 한 번에 잠재울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교메이의 엄청난 피지컬과 체력 때문에 혈기술이 먹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교메이 입장에서는 살짝 나른한 기분이 들긴 했었지만 평소에도 항상 연부를 외우며 정신 집중을 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혈기술에는 전혀 당할 확률이 없었습니다. 교메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이들은 지레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했죠. 그 모습을 한 교메이는 역시나 어린 꼬마들은 이기적인 짓만 골라 하는 미숙한 존재라고 말하며 기분이 언짢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열차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엠무는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있었죠. 자신의 혈기술에 잠들지 않은 인간은 처음 봤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무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자신이 어떤 큰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을 것이고 조용히 열차를 흡수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역시나 모든 열차의 칸을 다 흡수하기엔 주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5칸 정도만 흡수한 다음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잡아먹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혼신을 다해 열차와 융합을 하고 있던 엠무. 5칸의 열차와 융합이 끝나는 때에 탄지로 일행도 잠에서 깨어나 아주 개운해졌죠. 기차 안에 스물스물 촉수들이 생겨났고 승객들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메이는 탄지로 일행들에게 승객들을 안전한 칸으로 어서 빨리 피신시키라는 말을 했고 곧바로 탄지로 일행은 촉수들을 베어내며 승객들을 모두 데리고 맨 뒷칸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네지코도 소란이 일어나자 상자에서 빼꼼 나왔고 교메이를 보자마자 헉! 하는 두려움을 느껴 콩알론이 되었고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메이는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혈기소녀여 걱정하지 마라. 이미 우부야시키 당주가 귀살대원으로서 동행을 허락한 이상 너에게 해를 끼칠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네지코는 그제서야 앞으로 뛰어나가 승객들을 피신시키는 것을 도와주었죠. 얼추 다 맨 뒷칸으로 승객들을 피신시키자 교메이는 탄지로 일행에게 승객들을 잘 보호하고 있으라고 말하며 앞으로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엠무와 융합되어 있는 칸 앞에서 철퇴를 빙빙빙 회전시키더니 바이의 호흡 제2형 천면보수기를 시전했습니다. 엠무가 융합된 기차는 통째로 끊어져 분리가 되었고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습니다. 교메이는 그 공중에 뜬 기차에게 무지막지한 철퇴 공격을 날렸고 교메이의 철퇴에 맞은 부분들은 재생을 하지 못했으며 순식간에 기차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무너지고 하다보니 맨 앞칸만이 남게 되었고 어떻게든 발악을 해보려고 엠무는 잠에 들게 하는 혈기술을 촉수를 길게 뻗어 써봤지만 애초에 시력이 없는 교메에겐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력한 패배가 있을 수는 없다며 부들부들거리는 엠무. 그 순간 철퇴가 날아와 기차와 융합된 엠무의 목 부분을 파괴했고 엠무는 귀살대주가 이렇게 강한 존재라니 라고 하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 일행은 시노부가 해줬던 말이 다시 상기되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끝나버린 느낌이 있었죠. 그 후에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 어디선가 엄청난 귀기를 느끼게 되고 누군가가 뭐야 벌써 상황이 끝내 있네? 역시 하연의 혈기로는 무리였나? 라는 말을 합니다. 탄지로 일행은 그 목소리가 나온 것을 받고 그곳에는 상현삼 아카자가 있었죠. 상현의 삼이 어떻게 이곳에 왔지? 라며 의문을 갖는 순간 교메이는 철퇴를 알려 아카자를 공격했습니다. 아카자는 빠른 움직임으로 그것을 피했고 아직 통성명도 하지 않았는데 공격을 알리기 있냐면서 자신은 상현삼 아카자라고 밝힙니다. 교메이는 자신은 암주 교메이라고 말했죠. 교메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피지컬과 투기를 보고 아카자는 꽤나 놀랐으며 곧이어 이어지는 교메이의 현란한 공격 한방 한방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주 중에 가장 강하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너와 같은 상대를 기다려왔다고 말하죠. 아카자는 빠르게 다가와 교메이를 공격했고 교메이 역시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해냈습니다. 아카자는 이 육중한 몸으로 자신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에 엄청난 감탄을 하죠. 심지어 교메이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더욱 칭찬합니다. 이 정도까지 단련한 인간은 처음 보며 너도 혈기가 돼까지 말하는 순간 교메이의 바이에오 공격이 날아와 아카자의 몸통을 가격했습니다. 아카자는 양팔로 그 공격을 막았지만 양팔이 전부 박살나버렸죠. 파괴력만큼은 자신의 공격력 이상이라고 느꼈으며 제가 혈기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카자는 팔을 재생시켰지만 평범한 일륜도에 배웠을 때와는 전혀 다른 회복력이라 또 깜짝 놀랐죠. 교메이의 철퇴는 태양광을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인 철로 만들어져 일반 일륜도에 비해 혈기에게 훨씬 큰 치명상을 줄 수 있고 회복력을 저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장난으로 설설 싸웠다가는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파괴설 낮춤을 시전해 교메이의 공격을 흘려보냈으며 여러가지 기술로 교메이를 압박했습니다. 그 둘의 싸움을 보고 있던 탄지로 일행들은 그저 넋이나가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이 저기에 끼어드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상 막하로 치고받고 하며 상처가 늘어가는 이 둘. 교메이는 나침으로 인해 자신의 공격 명중률이 떨어지자 철퇴로 아카자가 디디고 있는 땅을 부숴 나침의 소식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그때 도끼를 던져 아카자를 베어냈습니다. 교메이의 이 엄청난 전투 센스에 놀라며 정말 오랜만에 생사를 건 전투의 느낌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렇게 싸우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갔고 곧 동이 틀 때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좀 더 교메이와 실력을 겨루고 싶었고, 다른 때였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력적으로도 자신이 유리해져 교메이를 끝내 죽일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동틀 때가 다가왔을 땐 필시 자신이 죽을 맞이할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빠르게 다른 귀살대원을 죽이고 튀는 것 또한 교메이의 원거리 공격에 막힐 것이기에 어떤 성과를 전혀 못 내고 물러서야 했죠. 아카자는 교메이에게 다음번에 시간이 넉넉할 때 다시 신명나게 놀아보자 라고 쿨하게 말하며 등을 보이고 추하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메이는 당연히 보내주지 않으려 철퇴를 하려 공격을 했고, 아카자는 나무 숲속 여기저기를 헤치면서 도망가기 바빴죠. 그러다가 발이 교메이의 쇠사슬에 휘감겼고, 아카자는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점점 자신의 몸이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힘 대 힘으로는 교메이를 이길 수가 없었죠. 또한 아카자가 쇠사슬에 잡힌 모습을 보고 탄지로 일행까지 자신을 잡으러 뛰어오고 있었고, 아카자는 자신의 다리를 뜯어내며 자신의 다리가 재생할 때까지 콩콩발로 뛰어갔습니다. 울창한 숲속 너머로 사라져버리다 보니 교메이도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이들은 나중을 기약하며 아쉽지만 하연일 엠무를 잡고 무한열차에 탄 승객들을 구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귀살대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탄지로 일행은 교메이에게 엄청난 감명을 받아 미친듯이 수련하기로 했고, 본부로 돌아와 상현삼 아카자에 대해 말을 하는 교메이. 귀살대 주들은 상현삼이 얼마나 강하면 교메이에게서 벗어나 도망칠 수 있느냐고 놀라워했죠. 이렇게 무한열차 교메이 편 시나리오를 써봤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최대한 해피엔딩으로 끝을 냈으며 악어 작가가 그렸으면 최소 8화쯤은 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최종 구매 때 코쿠시보와의 전투에서 보여준 교메이의 모습을 통해 이때의 교메이의 전투력은 반전 발현한 무이치로보다 훨씬 강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수준이라면 이때의 아카자를 죽일 수는 없더라도 큰 부상 없이 새벽까지 버텨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됩니다. 교메이가 아카자랑 이때 시점에 1대1 뜨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교메이라고 해도 이때는 반점이나 내비치는 세계가 없었고, 그게 없으면 아카자를 잡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최종 버프인 반점, 내비치는 세계, 혁도, 이 세 개를 전부 가진 상태에서 싸운다면 교메이의 승률이 더 높아지겠지만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무한열차 에피소드는 역시 쿄주로가 오는 것이 가장 재밌고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메이가 무한열차에 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